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과 앞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인 AF의 진로에 대해 짤막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좀 거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엘살바도르의 한 언론이 AF 사무총장의 입찰 비리 및 수백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다룬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누군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에 제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2018년 2월 1일 날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사무총장을 상대로 해서 집중 추궁을 하였죠. 물론 이 장 의원은 작년 2월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관련 의혹을 추궁한 이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 2017년 10월 또 11월 국정감사 때도 AF의 그 방만한 운영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장 의원이 이런 의혹에 여러 이제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느냐라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대년 사무총장은 확인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그 중앙선관위는 2018년 초반에 AF에 대한 내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고요. 김용희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AF,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고 가입국이 뭐 백수십 개의 국가 선거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국제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조차 이 부분을 국제기구인 줄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국민들을 속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제기구 확인 결과 국제기구는 아니었고 민간기구였습니다. 민간.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으로 한국 중앙선관위의 예산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국제기구로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민간기구였죠. 근데 이 기구, 이 AF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천 송도에 사무처를 두고 있었고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여럿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였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14년부터 2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용희 씨가 사무총장을 마친 뒤에 AF 사무총장이 되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자투개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즈, 이 미루시스템즈의 마치 그 홍보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제3세계 국가들, 남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지의 여러 그 나라들에게 이 업체의 제품을 선전하고 수주를 하도록 도움을, 편의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은 거죠. 근데 중앙선관위가 여러 그 어떤 비리 의혹을 포착을 하고서 고발이나 고소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사 의뢰, 이거 좀 수사 좀 해주시오라고 신고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검찰에다가 이것을 넘겼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시민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그 사무총장의 어떤 그 비리 의혹이
국제적으로도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이라크의 선거에도 굉장히 그 잡음이 많았죠. 그래서 이라크에 총선이 있었는데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작년 5월 이라크 총선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업체가 제작한 전자 투개표기로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이제 조작 시비가 엄청 심하게 일었고요. 특히 그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작업 개표 결과보다 13배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무슨 뚜렷한 결론 없이 봉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제 그 이라크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 투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야권의 어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재검 수작업 개표를 일부 지역들 거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배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들도 발견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1차 문제가 됐고요.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DR 콩고의 대통령 선거, 뭐 우리 방송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조셉 카빌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18년 장기 독재를 하였고 그 독재를 종지부를 찍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해당되는 선거였죠. 근데 이 선거 전에도 여러 그 야당들이 한국의 전자 투개표기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개표 결과를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 뭐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DR 콩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미르 시스템즈가 수출한 전자 투개표기, 이 투개표기를 사용해서 결국 선거를 치렀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가시질 않고 있죠. 조셉 카빌라가 밀었던 그 후보는 낙선을 하고 야권의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야권의 후보가 조셉 카빌라와 뒷거래를 했다는 굉장한 그 의혹이 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력 후보였던 사람이 지금 치세키티라는 그 사람이 이제 당선됐고 파울루라고 하는 유력 후보가 재선거를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 재선거를 실시해달라고 하고 개표 결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폭력 시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화적으로 해달라고 자신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DR 콩고의 경우는 개표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고 그 개표 결과 선거를 치른 이후 거의 뭐 열흘 넘도록 거의 보름 가까이 제가 알기로 인터넷망을 다 끊어버렸죠. 정부가.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어떤 문자 메시지 전달조차 안 되도록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기간 동안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고, DR 콩고의 상당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그 국민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 40% 이상 믿는 종교가 가톨릭이더라고요. 가톨릭에서 개표 참관단을 수만 명을 전국 투개표소에다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집계를 해보니까 치세케티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된 걸로 집계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파울루 후보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울루 후보는 더 이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면은 어떻게 조작됐는지 여부도 이제 이 DR 콩고에서 엄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R 콩고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된 곳이 지금 이라크와 DR 콩고였고요. 엘살바도르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 기기, 비슷한 기기를 의회 선거에서 사용하려다가 문제점을 의회 선거 그 전문가가 일부 투입이 돼가지고 이 기기를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서 결국 거기서는 사용을 않기로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현대식 정말 첨단 기기를 그 제3세계 이 DR 콩고랄지 이라크랄지 이런 나라들이 열악한 나라들이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AF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의 경우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아주 이 AF의 문제점들을 아주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타를 당하다시피 했고요.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김용희 둘 다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거기서 서로 간에 그 증인 발언을 하면서 또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발언으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라고 하는 그 배경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둘이 경쟁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또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고, 결국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둘 다 되지를 못했죠. 그리고 현재 조혜주 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고요. 이 조혜주 씨가 민주당 그 대선 과정에서요,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서 근 한 달 넘게 2월 내내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최근에야 이제 국회가 열렸습니다만은 그 국회마저도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원내대표인 나경원 씨의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언급을 한 언론의 해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정치권의 지금 상황은 그렇고, 이 검찰이 이제 김용희 사무총장, A의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1년 가까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론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것을 그 수사 의뢰를 한 곳이 다른 것도 아니라 국가기관, 그것도 자기네들이 설립한 AF을 설립한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용희 씨를 수사 의뢰까지 했다. 근데 인천지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입장은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자기네들이 뭐 수사 의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건데 결국 이게 아무런 별 문제가 없다, 뭐 큰 어떤 그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에 난 기사를 좀 보면은 중앙선관위가 남미 국가의 선거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국내 한 업체가 미리 입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33억 원 상당의 관련 사업 독점 수수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출장비와 고문료 등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예산 1억 9천여만 원을 김 사무총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협의회 자산인 유권자 등록 단말기를 아프리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에 7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유착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또 뭐 입찰 과정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입찰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입찰 방해도 아니다,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은 중앙선관위의 이에 대한 입장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입장을 묻는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중앙선관위에다가.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AF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증거불충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답변을 전혀 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보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정보공개 청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민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민원으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늘 그래왔고요, 중앙선관위가. 근데 이 부분은 껄끄러웠는지 답변을 지금 회피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AF 사무총장에 대한 소식은 제가 뭐 이렇게 거칠게나마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너무 미흡하다. 이거는 정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니까 뭔가 하는 신용만 한 거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김후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5분이서 이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 총장과 AF 사무총장 등을 같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AF 사무총장만 고발을 했지만은, 수사 의뢰를 했지만은, 시민들은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F 사무총장 등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인천지검으로 또 넘겼어요, 이거를.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고발한 사안은, 관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AF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한 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났지만,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김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그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크게 제가 정보공개로 받은 A앱 관련한 내용입니다. A앱에 중앙선관위가 2019년 지원하는 인력과 예산 내역, 그리고 A앱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뭐냐?
라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앱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방만한 운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추궁을 받았고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됐다라는 방송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현재 2019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확인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5억 원으로 지금 현재 줄었네요. 원래 ODA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A앱 쪽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A앱에 의뢰해서 한국선거제도 해외 전파를 목적으로 ODA 사업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용역 주듯이 맡겼는데요. 그것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15억으로 줄었고요. 한국선거제도 해외 전파 이 ODA 사업 예산이 이제 1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80억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80억여 원이었는데 15억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버렸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 이건 3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A앱 ODA 사업 운영 지원 9억 원 정도 되고요. 사무화 선거관리 선진화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파푸아 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현재 A앱에 중앙선관위에서 몇 명을 파견하고 있는지 인원을 보니까 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명. 이전에는 20명 가까이 파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인원도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앱 관리 감독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답변이 이렇습니다. 투표 개표 부정 시비가 될 수 있는 장비 공급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비 전자투개표기 같은 그런 장비 수출 이런 문제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리고 선거제도를 전파하고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 경험, 교육 연수 등의 이 A앱의 ODA 사업을 집중을 하겠다.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국에 치중된 운영비 부담 비율 개선을 촉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A앱의 운영비 전액이 대한민국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 중앙선관위가 따낸 그 예산에서 운영비가 나갔어요. 회원국들 가운데서 회비를 내는 나라가 10개 나라도 안 됩니다. 10여 개 국가 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는 나라의 기관은 손으로 꼽는다는 거죠. 근데 그 회비마저도 해당 나라 기관의 대표들이 회의 참석을 할 때 쓰는 여행 경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싹시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지 A의 운영비율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데 무슨 국제기구입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냥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별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치중된 운영비 부담 비율 개선을 촉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회원국의 의무 부담금 및 자율 부담금 확보, 타 공여국 ODA 사업 유치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하겠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작년 국정감사 때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 지침상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니 뭐 말하자면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AF 사무총장으로 가니까 후배가 선배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있는 데를 제대로 감사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AF 운영 및 보조금 사업 집행의 적법성 제고 앞으로는 좀 그런 법적인 어떤 적법성을 따져서 그렇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잘 굴러갈지 이제 사실상 AF은 끝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AF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 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입찰방해 의혹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무혐의 기사가 2월 13일 지난 달 2월 13일 날 나왔는데요. 이 기사 말미에 보니까 김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2013년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 사무총장은 이번 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올해 예산이 기존 8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삭감됐고 죄 없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게 심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일을 계속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달 그러니까 2월 21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사무총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금방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물러나지 않고 있고요. 제가 AF에다가 엊그제 연락을 해봤어요. 이 김용희 사무총장 언제 사퇴하느냐, 언제 물러나느냐 물어보니까 사퇴가 예정된 것은 맞고 물러나는 시점은 9월이라고 합니다. 9월에 총회가 있대요. 총회. AF 총회가 있고 그때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고 총회 때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말이 바뀐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AF에 지금 내규 뭐 이런 것들이 사무총장을 뭐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뭐 국회의원들이 그때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용희 씨가 계속 AF 사무총장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때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얼른 물러나지 않고 9월 총회 때 물러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됐네요. 근데 9월 총회 때 과연 물러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AF 직원 우리나라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보이는데 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AF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 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뭐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회원국 가운데서 사무총장이 뭐 다른 나라 회원국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로 추천을 몇 명 각 나라들 회원국 기관들마다 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압축을 후보자를 뭐 두 명인가 그렇게 압축을 해서 뭐 아마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니 뭐 한국이 지금 사무처를 한국에 두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예산을 거의 다 대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맞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AF이 거의 지금
그 대수술을 당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명맥만 거의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김용희 씨는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올 9월에 물러난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